자진 탈당 없다는데 박근혜 출당 고리로 보수통합 솔솔이라는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매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탈당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다라고 해서 MRI도 찍고요. 여기저기를 좀 검진을 받았습니다. 자진 탈당은 죽어도 못한다. 차라리 나를 쫓아내라. 출당시켜라.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사실관계는 좀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진 탈당 안 하겠다고 박 전 대통령이 했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혁신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공론화됐다. 최대한 빨리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추석 전에 매듭을 짓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번 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친박계는 10월 달에 있을 1심 8개월 이후 출당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유기준 의원 친박계였습니다. 15%도 그나마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하태경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이 이뤄질 경우에는 다시 재합당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탈당 권유 카드를 만지작거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석 전에 빨리 이 문제를 조기 매듭 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 지도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6분으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서 이제는 정치인을 놔줘야 됩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지 오히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판에도 유리해집니다. 우리 당과 같이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가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출당시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에?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질문이 없었고요. 당의 단합을 위해서 혁신위원장이 애써달라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온 거를 근거로. 아니, 그렇게 민감하게 사법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치적 접근을 하면 되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 아울러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모습 과연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정말 아픈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실장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또 바른정당의 속내는 어떻게 다 다른 것인지.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병원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예. MRI 촬영부터 위내시경까지 굉장히 많은 검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얼굴도 예. 많이 이제 얼굴이 많이 야인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탈당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늘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나를 통해서 배지를 달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으면 나와보라. 예. 그러니까 자신이 꼭 그 선거를 이용했으면서 지금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느냐라는 예.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당은 내 거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지난 4.13 총선 때 이 공천하는 거 보면 예.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테고 지금도 그건 안 변하셨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왜 굳이 출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예. 사실 이 10월 16일이죠. 1심 선고가 아마 나오면 그때 해도 되는데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데 예. 그때 하면 늦어요. 왜 늦냐면 이번에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지지율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탈당 주제가 있다 그러면 일사불란함이 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리 이것을 다 끝내놓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 바른정당 지금 사실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예. 이 의견이 좀 다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당할 수 있어라는 예.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제일 이제 불안한 게 바른정당으로 보입니다. 차명진 의원님.
지금 이제 일단은 그림부터 설명하면은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하여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한다고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고 지지율이 오를까? 예.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민당과의 통합론자도 있고 끝까지 같이 혼자 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일부만 흡수 통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따라서 실제 본질인 현재 지지율 저하의 원인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대여 투쟁을 좀 제대로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놔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자연인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거 국민들이 다 보면 알아요. 지금 이거는 뭐 청와대까지 다 나서서 장관들까지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지금 총력 투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심 판결 난 거 보면 특검에서 추구했던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안 되는 게 지금 판명이 돼서 첫째, 우리가 2달 전까지 자고 나면 일어나는 얘기했던 K재단, 미르재단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무죄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다음에 지금 뭐 나머지 승마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 결정 난 것도 보면은 경제 공동체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 전부. 그렇죠? 그런데 경제 공동체 또 재판에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이게 재판에 기소되면은 실제 정치인으로서 당을 위해서도 뭐 출당하든지 탈당하든지 해야 되는데 1심 재판 결과 이재용 재판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인으로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실제 혼자 정치 투쟁하라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가 하나 얘기하면 저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 무슨 공천 받는데 도움 받거나 하다못해 선거운동 하는데 도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 옆에 있는 시흥 지역구 갔는데 저한테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저를 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도리상 안 맞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당시 우리가 저희들이 다뤘는데 그때 인정한 걸로 아닙니다. 공모. 공모 관계만 인정했고 그것도 추정이었고 경제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안 된다. 이따 노영희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많이 다뤘는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채소 야채도 틀리시더니 이것도 또 틀리시네. 이 얘기는 나중에 노영희 변호사님 조금 부연 설명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박상민 박사님. 근데 지금 자진 탈당 없다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진 탈당까지 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진 탈당이 제일 보기 좋은 수순인데 안 되면은 출당시키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점점점 홍준표의 칼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바뀌고 있죠, 이제 사실상. 그리고 홍준표로 바뀌고 있는 키워드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이 돼야 될 텐데 그 혁신의 상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면 그림돌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써놨습니다만 알아서 하세요. 출당시키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가야 바른정당과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추석 전이라도 홍준표 대표가 아마 결단을 내릴 것 같고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일단 출당부터 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논의해야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 지금 출당을 과연 언제 할 것인가, 탈당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건강검진 문제하고 이 홍준표 또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표의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약간 좀 다른 이제 질문들이긴 한데 좀 섞어서 지금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 자,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강남 성모병 가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휠체어를 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허리가 아프니까 휠체어를 타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스크는 왜 쓴 겁니까? 마스크는 이게 호흡기 질환이면 모를까? 그렇죠. 특히 환자복까지 입고 휠체어를 탔는데 예. 오늘 그래서 MRI 찍고 위내시경하고 치과 치료, 허리 통증까지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속이 쓰리다는 겁니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에 휠체어에 환자복에 마스크는 좀 요란한데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환자복을 한 이유는 아마도 친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쾌한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환자고 아프고 약자인데 당에서 나를 탄압하는구나라고 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복을 입은 게 아닌가. 역류성 식도염에 휠체어에 환자복에 이 마스크까지는 좀 오버한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예. 출당 논의가 너무나 불쾌하고 괘씸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출당시킬 경우에 보수 통합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두 당은 유쾌하고 예. 상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뭐 휠체어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 역류성 식도염에 휠체어를 탑니까? 그럼 뭐 이제 그거는 결과가 그런 거고 이제 어쨌든 나가는 동안에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뭐랄까 이제 심리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니까 예. 그 예전에 재벌 회장님들 나오실 때 그런 걸 코스프레한 건가요? 따라한 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왜 그 이불로 칭칭 동염해서 침대 누워서, 누워서 들어갔을 때 비난이 많았잖아요. 아니 예. 왜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이불로 감싼 이유가 어쨌든 좀 그런 초라하고 예. 병색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감추고 싶었는데 이번도 사실 그 마스크 자체가 아파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온갖 또 언론에서 예. 표정이 어땠다, 뭐 어땠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올 거고 예. 그것을 어느 정도 그냥 가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하죠. 예, 마스크도 좀 얼굴 표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겠군요. 아파서 쓴 게 아니라. 예. 우리 김 원장님.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멀쩡한 사람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본인이 만든 정당에서 지금 예. 출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뭐 이재용 재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용 재판에서 어찌됐든 이재용이 돈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는데 저는 이런 사진들이 계속해서 왜 뭐 생중계되듯이 되는지 좀 불편합니다. 사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옥돼서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박 대통령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내 거고 내 당인데 내가 왜 가냐. 니들이 나가야지. 저리 싫으면 네가 나가지. 왜 우리 나한테 나가라 그러냐. 그런 마음이실 것 같고 저는 한국당은 결국은 그 10월 16일 선거 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거를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형을 받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예.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창당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입장 차이로 창당이 하게 됐는데 결국 박 대통령이 그렇게 출당이 돼버리면 창당 명분이 없어서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변호사님. 예. 그 자유한국당 당규에 보면은 22조인가요? 거기 보면 최종심, 그러니까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은 확정 판결이 나면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21조인가 거기서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예. 그러면은 제명체 처분을 즉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소명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탈당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출당이니 뭐니 여러 복잡한 속내가 나오겠죠. 예. 그런 거가 본인에게 많이 스트레스를 작용했을 것 같고 또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판결 역시 본인에게 매우 안 좋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프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건데 그건 정말 저는 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민성이라고도 보통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아픈 것은 본인이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모는구나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이야 빨리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이 뭐 인재도 영입하고 합당도 하는 것이고 다음 지방선거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눈치 없으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빨리빨리 좀 정리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SOS를 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를 차라리 출당시켜라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했을 가능성. 뭐 그 보도를 부인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변호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호인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탈당 문제에 대해서 고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정신 상황은 거죠. 아니죠. 지금 지난번 이정 재판 끝나고 나서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 그거 계산하기도 바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계산하지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제 한두 번 정도 뭐 탈당 얘기에 대해서 뭐 기분이 안 좋다는 식으로 표현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앞서 잠깐 우리 차 의원님하고 얘기했었던 그 경제 공동체는 어떻게 정확히 그때 법원 판결이 뭐예요? 해석을 잠깐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와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돈이 가지도 않았는데 왜 뇌물죄가 되느냐. 최순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논의까지 필요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라고 그랬죠. 이 둘 간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면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 간에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고 정확하게는 그런 용어 자체나 그런 개념 자체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른 공무관계다? 방식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명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군요. 예. 그 있잖아요. 만약에 경제 공동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면은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경제 공동체이면서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뇌물죄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재판관이 상당히 절묘하게 상당히 저보다 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가 없었다라기는 것도 맞지만 뭐 굳이 그거를 참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엉터리로 이제 뭐 이 공동 정모 관계를 그 얘기는 뭐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에서 그 탈당 자기가 알아서 탈당해라. 내가 출당시키지 말려면 시켜라. 이런 얘기 한 거 없고요. 제가 볼 때는 1심 정도 판결이 나면 아마 결정이 날 거라고 봐요. 본인도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또 나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좀 더더군다나 가녀린 여인인데 불러다가 잘 설득해서 저는 이렇게 알아서 경찰에 자진 출두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녀린 여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죠. 박상일 박사님.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은 이 바른정당과 다시 자유한국당이 다시 재통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수소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하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사실 보수의 혁신을 내세웠습니다만 보수의 혁신이 상징하는 의미는 지금 친박계를 정리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친박계 의원들을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상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탈당을 하면은 금상첨화인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출당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당에서 물러나게 하고 친박한테도 탈당을 했던 명분이 해소가 됐으니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 수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과의 이 합당 시나리오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칠 경우에 국민의당은 그런 시나리오는 없어요. 것인지. 아니요, 그런 시나리오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 얘기를 좀 잠깐 몇 분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과의 연대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지향하는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동의하는 당원분들이 이제 대표를 선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을 잡고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은 다른 정당들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출당이 확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도 어렵고 출당이 지금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계속 그냥 제스처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가 통합이나 연대의 논의를 하는 충분 조건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책연대로 출범을 해서 나중에 이제 당 통합 베이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그런 고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전례 없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총체적인 국가 위기를 앞에 두고서 우리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분열하는 것은 그건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예. 저기 당에서 좀 반발이 좀 여전히 있고 좀 이런 건 어떻게 좀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다 극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게 될 경우에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양쪽으로부터 지금 러브콜을 받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가 되는 것인가? 묘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보수 야당으로 갈지 아니면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그 중도 노선을 계속 가져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어떤 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 부원장님부터 지금 원래 한 당이었던 한 뿌리였던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이 논란 사이에서 안철수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됐을 때 대표 수락연설에서 싸우겠다는 말을 11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싸워가겠다. 뭐와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싸워가겠다라는 얘기를 11번을 했는데 그건 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하고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명 야당 경쟁을 자유한국당은 하고 예. 이 바른정당과는 선대연대를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연대를 제안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시장과 지금 현재 현직인 남경필 예. 경기지사 경기지사를 남경필을 밀어주고 본인은 서울시장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식의 선거연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3당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라는 게 바른정당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어제 안철수 대표하고 홍준표 대표가 만났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보수 야당 쪽으로 이렇게 손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요. 이게 예. 태생과 존재가 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뭘 하겠다 했을 때는 완전히 그 기반이 무너지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두 정당,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기류인데 이 그물선을 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은 어떤 전략이 이 질문이잖아요. 예. 두 정당의 문제는 국민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통합을 하든 분당을 하든 그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관계없다? 예. 아니, 국민의당이 무슨 관계를 해요? 국민의당에 가가지고 자유한국당에 가가지고 우리하고 통합을 하자 그래요? 아니면 바른정당하고 찾아가서 통합을 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거는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두 정당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예. 국민의당은 다만 바른정당이 보수의 혁신을 가지고 중도 보수를 지향할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근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바른정당이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통합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연대도 없는 거죠. 정당이 없는데 아마 대부분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통합을 할 것 같고 예.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면서 뭐 국민의당으로 올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당은 두 정당의 통합 논의에는 아무런 어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전략도 없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어느 쪽하고도 손을 잡는 일 없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뭐 연대할 땐 연대하고 또 반대할 땐 반대하고 정부를 상대로 여권을 상대로 투쟁할 땐 투쟁하고 이런 식으로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있으면 선거연대할 가능성이 높죠. 이쪽하고 그럼요.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아니라 지금 한국당하고 통합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두 정당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하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제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바른정당이 전부 다 자유한국당으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제.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른정당에는 3가지 기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독자성을 가자는 부류, 또 하나는 국민의당과의 연대, 통합. 예.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작죠. 제일 작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아마 국민의당과의 어떤 관계는 가질 거고 보다 더 큰 거는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야당의 파일을 키우는 일 그것에 집중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일정한 부분 야당 공조 예컨대 바른 지방선거의 어떤 연합공천 등을 포함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야당 경쟁 어떤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야당의 파일을 키운다 이런 것을 이제 할 건데 그게 사실 지금 가능하고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안철수, 홍준표가 지금 전면에 등장하면서 5월 9일 대선 2라운드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럼 보면은 문 대통령 나와라. 한번 붙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사람이 원래 붙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북돋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암묵적으로 그 동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판을 키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메이웨더와 맥그리거 한판 세기의 대결처럼. 그렇죠? 이게 흥행을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문통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면 지지율 격차가 좀 크잖아요. 문 대통령이 나옵니까? 결절이 응해요? 아니 이미 두 정당은 바닥이니까 실제 저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커봐라. 내가 당선됐으면 이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이제 자극을 한다. 그렇죠. 나오도록.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일정한 부분 과거에 국민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지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시장이. 저랑 어떻게 똑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 안철수 대표의 어떤 선택은 홍준표 대표와 그다음에 바른정당 지금 자꾸 뭐 합당 얘기가 나오지만 분명히 끝까지 합당을 거부할 세력이 있어요. 그게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몇몇 의원들은 절대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왜? 나오는 순간 이 다리를 다 그냥 붙여버렸거든요.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대문전선이라는 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2라운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15%와 뭐 5%와 이런 4% 이런 지지율의 정당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개별적으로 지금 상대할 수가 없거든요. 다 이제 국정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이제 예산 결산 국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일전 불태를 하겠다라는 그런 단일 그런 이 야권의 이 전선을 형성할 겁니다. 근데 아무도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의 칼날을 더 매섭게 하면 할수록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아무 분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항상 있잖아요. 저는 뭐 결국 종착점은 반문재인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를 안철수가 한다. 이게 그 당면의 지방선거의 귀결점인 것 같아요. 청명하고 한식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하루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나 그 이후에 국민의당하고 연대하나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반문재인 투쟁 전선에 제일 먼저 나서겠다는 것은 차기 대권에서 중도와 보수 연대의 단일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야권 단일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야당 내에서 보수 정당 내에서 후보가 없다라면 인물 부재론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내년 차기 나갈 텐데 그 차기 가기 전이 단계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에서 이미 보수 정당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입에서 야3당이 연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단일화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나오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야3당의 단일화는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성사될 것인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아마도 법안과 예산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호남 민심과 국민 여론들이 호응해 줄 경우에는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아마도 당분간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거다. 하지만 궁극적인 열차의 마지막 종점은 야권을 단일 지형으로 만들어서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안철수 대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마나 소리네 뭐. 노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가 다른 뭐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하고 간에 합당이나 뭐 내지는 야권 단일 후보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지지 세력이 있을지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건 별로 좋은 전략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마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개별 의원들의 복당 방식으로 좀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본다면은 뭐 당연히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연대를 하고 또 본인들의 지지 기반인 호남 세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그 제1야당과 또 선명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서울시장에 목매는 상황도 사실은 지금 아닌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하여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한다고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이 되고 지지율이 오를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서로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민당과의 통합론자도 있고 끝까지 같이 혼자 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일부만 흡수 통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따라서 실제 본질인 현재 지지율 저하의 원인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대여 투쟁을 좀 제대로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연인으로 놔준다 그러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자연인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거 국민들이 다 보면 알아요. 지금 이거는 뭐 청와대까지 다 나서서 장관들까지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지금 총력 투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심 판결 난 거 보면 특검에서 추구했던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안 되는 게 지금 판명이 돼서 첫째, 우리가 2달 전까지 자고 나면 일어나는 얘기했던 K재단, 미르재단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무죄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다음에 지금 뭐 나머지 승마권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 결정 난 것도 보면은 경제 공동체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 전부. 그렇죠? 그런데 경제 공동체 또 재판에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통상 이게 재판에 기소되면은 실제 정치인으로서 당을 위해서도 뭐 출당하든지 탈당하든지 해야 되는데 1심 재판 이재용 재판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인으로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실제 혼자 정치 투쟁하라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맞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가 하나 얘기하면 저는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 무슨 공천 받는데 도움 받거나 하다못해 선거운동 하는데 도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 옆에 있는 시흥 지역구 갔는데 저한테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저를 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도리상 안 맞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진 탈당 없다는데 박근혜 출당 고리로 보수통합 솔솔이라는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매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탈당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을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다라고 해서 MRI도 찍고요. 여기저기를 좀 검진을 받았습니다. 자진 탈당은 죽어도 못한다. 차라리 나를 쫓아내라. 출당시켜라.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사실관계는 좀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진 탈당 안 하겠다고 박 전 대통령이 했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혁신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공론화됐다. 최대한 빨리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추석 전에 매듭을 짓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번 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친박계는 10월 달에 있을 1심 판결 이후 출당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유기준 의원 친박계였습니다. 15%도 그나마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하태경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요.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이 이뤄질 경우에는 다시 재합당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탈당 권유 카드를 만지작거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석 전에 빨리 이 문제를 조기 매듭 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 지도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6분으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서 이제는 정치인을 놔줘야 됩니다.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지 오히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재판에도 유리해집니다. 우리 당과 같이 엮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을 가해야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출당식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그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당시 우리가 저희들이 다뤘는데 그때 인정한 걸로 아닙니다. 공모. 공모 관계만 인정했고 그것도 추정이었고 경제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안 된다. 이따 노영희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그때 저희들이 많이 다뤘는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결국은 뭐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뭐 지난번에 채소 야채도 틀리시더니 이것도 또 틀리시네. 이 얘기는 나중에 노영희 변호사님 조금 부연 설명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박상민 박사님. 이제 지금 자진 탈당 없다는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진 탈당까지 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진 탈당이 제일 보기 좋은 수순인데 안 되면은 출당시키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점점점 홍준표의 칼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바뀌고 있죠, 이제 사실상. 그리고 홍준표로 바뀌고 있는 키워드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혁신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이 돼야 될 텐데 그 혁신의 상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으면 그림돌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써놨습니다만 알아서 하세요. 출당시키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가야 바른정당과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추석 전이라도 홍준표 대표가 아마 결단을 내릴 것 같고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일단 출당부터 하고 난 다음에 통합을 논의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에 지금 출당을 과연 언제 할 것인가, 탈당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건강검진 문제하고 이 홍준표 또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표의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약간 좀 다른 이제 질문들이긴 한데 좀 섞어서 지금 얘기가 좀 오가고 있는데 자,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강남 성모병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휠체어를 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허리가 아프니까 휠체어를 타서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스크는 왜 쓴 겁니까? 마스크는 이게 호흡기 질환이면 모를까? 그렇죠. 특히 환자복까지 입고 휠체어를 탔는데 오늘 그래서 MRI 찍고 위내시경하고 치과 치료, 허리 통증까지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속이 쓰리다는 겁니다. 근데 역류성 식도염에 휠체어에 환자복에 마스크는 좀 요란한데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환자복을 한 이유는 아마도 친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쾌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고 아프고 약자인데 당에서 나를 탄압하는구나라고 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자복을 입은 게 아닌가. 역류성 식도염에 휠체어에 환자복에 이 마스크까지는 좀 오버한데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출당 논의가 너무나 불쾌하고 괘씸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하고 출당시킬 경우에 보수 통합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두 당은 유쾌하고 상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된다. 역류성 식도염에 휠체어를 탑니까? 그건 이제 그거는 결과가 그런 거고 이제 어쨌든 나가는 동안에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뭐랄까 이제 심리적으로 아픈 것도 아픈 거니까 예전에 재벌 회장님들 나오실 때 그런 걸 코스프레한 건가요? 따라한 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왜 그 이불로 칭칭 동염해서 침대 누워서, 누워서 들어갔을 때 비난이 많았잖아요. 아니 왜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일단 이불로 감싼 이유가 어쨌든 좀 그런 초라하고 병색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감추고 싶었는데 이번도
사실 그 마스크 자체가 아파서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온갖 또 언론에서 표정이 어땠다, 뭐 어땠다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올 거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그냥 가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이해를 하죠. 예, 마스크도 좀 얼굴 표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겠군요. 아파서 쓴 게 아니라. 예. 우리 김 원장님.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멀쩡한 사람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본인이 만든 정당에서 지금 출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뭐 이재용 재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용 재판에서 어찌됐든 이재용이 돈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했는데 저는 이런 사진들이 계속해서 왜 뭐 생중계되듯이 되는지 좀 불편합니다. 사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옥돼서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박 대통령 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질문이 없었고요. 당의 단합을 위해서 혁신위원장이 애써달라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나온 거를 근거로 아니 그렇게 민감하게 사법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치적 접근을 하면 되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 아울러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모습 과연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정말 아픈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실장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또 바른정당의 속내는 어떻게 다 다른 것인지.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병원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MRI 촬영부터 위내시경까지 뭐 굉장히 많은 검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사실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얼굴도 뭐 많이 이제 이 얼굴이 많이 야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탈당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박 전 대통령이 늘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배지를 달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니까 자신이 꼭 그 선거를 이용했으면서 지금 어떻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당은 내 거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지난 4.13 총선 때 이 공천하는 거 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테고 지금도 그건 안 변하셨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왜 굳이 출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사실 이 10월 16일이죠. 1심 선고가 아마 나오면 그때 해도 되는데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데 그때 하면 늦어요. 왜 늦냐면 이번에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지지율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탈당 주제가 있다 그러면 일사불란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리 이것을 다 끝내놓자라는 생각인 것 같고 바른정당 지금 사실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이 의견이 좀 다르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 합당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제일 이제 불안한 게 바른정당으로 보입니다. 차명진 의원님. 지금 이제 일단은 그림부터 설명하면은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